역시 김학수 어학원. 자, 부정사의 용법 어드밴스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사의 용법인데 너무나 중요하죠. 부정사의 용법. 부정사의 용법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 용법을 고르는 문제에도 잘 나오고, 이 투부정사인데 이 부정사가 해석에서 더 중요해요. 이게 부정사가 문법에 나오기 때문에 한다. 그거 맞고요. 그런데 이 부정사가 들어간 해석을 올바로 하는 거, 해석을 제대로 올바로 하게 되면 용법을 찾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문제를 풀 때 감으로 문제를 푸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읽고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용법을 찾아내는 이 3단계를 걸쳐서 문법적인 해석을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 강의를 하면 되는데요. 투부정사는 일반적으로 그 기능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적 용법이냐. 명사, 형용사, 부사는 기능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거는 해석을 해보면 그 기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게 되면 이게 원래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였다는 얘기는 명사처럼 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로 오형식에서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쓰이게 되면 가주어나 가목적어를 사용할 수 있죠. 여기까지. 그러면 명사적 용법은 다 끝난 겁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무슨 용법이라고? 왜? 명사를 수식하는 건 원래 형용사가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경우에 이 명사와 이 동사에는 세네 가지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명사가 이 투부정사의 주어인 경우. 두 번째는 이 명사가 투부정사의 목적어인 경우. 세 번째는 명사와 이 투부정사가 동격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예요. 시작. 동격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고요. 네 번째 경우는 단순한 수식이라고 그래요. 그냥 수식을 한 거예요. 어떤 이런 세 가지 관계가 아닌 단순 수식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 수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만 배우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문장 전환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 주격이 되게 되면 관계대명사 who나 which를 쓰면서 동사로 가는 관계대명사절로 전환할 수 있고, 목적어가 되게 되면 whom이나 which를 목적격을 써주고 주어 동사를 써서 관계대명사절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동격이 나오면 이게 동격의 대를 나타내는 대절, 동격의 대절로 문장 전환이 나오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이고요. 단순 수식은 문장 전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장 전환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됐고요. 부사적 용법 보겠습니다. 이 부사적 용법은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목적이라고 그러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되면 이게 결과잖아요. 그래서 결과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적과 결과는 해석이 헷갈리니까 상대적 개념으로 함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인과 판단의 근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감정이 나옵니다. 감정. I am happy, I am angry.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그 happy나 angry의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I'm happy to meet you. 얘가요. I'm angry to meet you. 너를 만나니까 화가 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인을 제공해야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 이렇게 짝으로 만들어 놓고요. 요것은 또 뭐냐면 이렇게 짝을 짓는데 판단의 근거. 시작. 그러면 앞에 판단이 나오죠. 그럼 뒤에 근거가 나오죠.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To do such a thing. 그런 것을 하다니 라는 판단이 나오고, 판단의 근거가 앞에 판단은 원래 감탄문이 오거나 must be 알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maybe 아마 뭐뭐일 거다. 또 cannot be 알죠. cannot be 뭐뭐일 리가 없다. 이런 것이 올 때 판단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 이 투부정사가 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요건 잘 모르는 경우인데요. 이 투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고 이렇게 콤마가 일반적으로 오고, 주어 동사의 주절에 동사 앞에 조동사 will이나
would의 조동사가 오게 되면 이때 이 투부정사는 조건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또 이 투부정사가 뭐뭐 하면도 되는데 if가 뜻이 두 가지잖아요. 뭐뭐 한다면도 되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 되죠. 세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if가 뭐뭐일지라도가 되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가 문장의 앞에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도 되고 뭐뭐일지라도라는 뜻도 돼요. 알겠죠? 고급 표현들입니다. 여기 같이 조건이나 양보의 의미로 쓰인다. 같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 어렵지 않죠? 앞에 형용사 부사가 있고 이 투부정사가 앞에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하면 우리는 문법상 뭐라고 하죠? 부사라고 하죠. 맞아요? 그럼 투부정사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했으니까 부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용법을 다 살펴봤고 명사, 형용사, 부사, 형용사 살펴봤고 이번엔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 풉니다.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은 정중한 관습이다. 그럼 이게 주어죠. 뭐뭐 하는 것은. 어린 사람은 가지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극복할 어려움. 그리고 이 명사는 극복하다의 목적어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목적어. 젊은 사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극복해야 할. 그럼 젊은 사람들이 주어죠. 젊은 사람이 극복하는 거죠. 문제들을 극복하는 거죠. 목적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은 해석이 되면 답은 무조건 나와요. 가주어,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니까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죠. 자, 여기 보세요. 콤마가 나왔고 콤마가 나왔지만 이거 잘 봐요. 문장이 별개죠. 계획을 만드는 것은 주어죠. 쉽다. 그러나 캐리아웃은 실행하다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얘 둘 다 주어로 쓰였죠. 명사적 용법이죠. 다음에 취미는 주어이다. 동사.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보호로 나왔으니까 명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다. 주어와 보호 둘 다 명사적 용법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뜻이죠.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은 여기에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고요.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은 불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호가 나온 거고요. 당연히 보호가 나왔으니까 명사적 용법이겠죠.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은 불평하는 것이다 하죠. 이때 보통 to를 많이 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처럼 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어가 어리거나 최상급이거나 서수가 나오죠. the first thing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is 뒤에 투부정사 써야 돼요. 이때 동명사 쓰면 에러가 됩니다. 동명사 안 쓰는 겁니다. 투부정사 쓰는 건데요. 이때 to를 생략하고 쓰는 것이 modern English의 tendency죠. 경향이죠. 그래서 네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되죠. 여기에 사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주어, 동사, 보호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녀는 결심했다. 그 미팅에 참석하기로.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는 약속했다.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것을.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더 좋다고. 즉시 출발하는 것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고요. 여기 진 목적어죠. 그러면 가 목적어죠.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우리는 느낀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굶주리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오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요 가목적어, 여기 진 목적어. 그러면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이겠죠. 그렇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비슷한데 요거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거 해석해봐요. 우리는 느낀다. 우리의 의무를. 굶주리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느낀다.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달라졌잖아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구해야 할 의무.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나는 만든다. 그것을 규칙으로 산책하는 거 아침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가 왔고요. 그것이 목적어고 여기 진짜 목적어죠. 아침에 산책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든다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 명사적 용법이에요. 오케이? 나는 조금 아까 거하고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시 없어요. 알았어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 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규칙이죠?
아침에 산책하는 규칙.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잖아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 소녀는 부모가 없다. 룩앱턴 돌보다죠. 그를 돌봐줄 부모가 없다. 명사가 나왔고 명사를 수식합니다.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럼 이 앞에 있는 명사는 룩앱턴의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의미상? 목적어는 여기 있잖아. 그를 돌보는 거잖아. 그러면 부모님이 돌보는 거니까 주격이죠. 관계대명사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o will look after him?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문장 전환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못된 것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람인데 그러한 못된 것을 할 사람이 아니다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는 가지고 있다. 큰 가족을 부양해야 할. 명사고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네요. 그러면 가족이 부양해요? 가족을 부양해요? 을 부양하는 거죠. 그럼 누가 부양하는 거죠? 그녀가 부양하는 거죠. 그녀가 부양해야 할 가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목적격 관계. 관계대명사를 바꾸면 which 그녀가 she will support 이렇게 문장 전환이 됩니다. 그 남자는 몇몇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 도와줄. 그러면 여기서는 형용사적 용법이 맞고요. 그러면 도와주는 건데 그가 도와주는 거죠. 그가. 그러면 이게 목적어 관계죠. 목적어. 만약에 여기서 힘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를 도와줄 친구가 되죠? 그럼 이때는 이게 주어 관계가 되겠죠? 주어 관계가 되겠죠? 알겠죠? 나는 찾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앉을. 그러면 앉을 형용사적 용법 명사죠. 그럼 어떤 것에 앉는 거니까 동사가 나왔고 동사의 목적어가 와야 되죠. 그럼 동사의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전치사가 필요하죠. 이해 갔어요? 그는 친구를 만들었다. 함께 공부할. 이렇게 되죠. 공부할 친구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럼 그 친구하고 함께 공부하는 거죠.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whom이 되고요. 그가 공부할 he could. 그가 공부할 수 있는 study with 이렇게 되겠죠. 이때 with는 뒤에가 있어도 되고 앞으로 나가서 with whom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고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고 두 개가 문장 전환이 되는 거예요. 형용사절이니까 둘 다 형용사 용법 형용사절. 그는 의도죠. 의도가 없었다. 너의 감정을 다치게 할. 그럼 명사를 수식하고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는 약속을 만들었다. 곧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그럼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나는 여기에 머무를 시간이 없다. 그럼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는 친절을 가지고 있다. 내가 황자를 운반할 친절을 가지고 있다.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나는 의도한다. 머무르기를 파리에 2년 동안. 그럼 intend가 의도하다는 타동사, 얘는 목적어.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 이렇게 해석을 해서 목적어인 걸 찾고,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인 거 증명하고. 편안한 것 같다. 잠자기에 이 침대에서. 그러면 이게 가주어란 말이에요. 진주어란 말이에요. 이 침대에 잠자는 것은 편안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이거 문장 전환 해볼게요. 이게 문장 전환 할 수 있는데요. 문장 전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해볼게요. this bed를 주어로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his bed seems comfortable to sleep i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침대는 잠자기에 편안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comfortable이 형용사거든요.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이 됩니다. 뭐라고요? 부사적 용법이 돼요. 알았어요? 그는 갔다. 영국에 갔다. 영국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 문장이 완전하죠.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왔어요. 이 투부정사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콤마 안 씁니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왔고 투부정사가 앞뒤로 이렇게 붙으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그가 영국에 갔다. 문장 완전하죠?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를 쓸 수 있죠. 부사적 용법의 목적. 나는 움직였습니다. 내 의자를 그녀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to 부정사인데 in order to 부정사 쓰죠. 그럼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는 또 다른 길로 갔다.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완전한 문장이 왔잖아요. to 부정사가 따라왔잖아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법은. 나는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났다. 내 자신이 유명해진 걸 찾기 위해서야.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서 내 자신이 유명해진 걸 알게 되었다야. 그렇죠.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럼 이거 목적이야, 결과야.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녀는 포이트가 시인인데 여자 시인이죠. 여자 시인이 되기 위해서 자랐어요. 자라서 여자 시인이 됐어요. 자라서 뭐뭐 해서 자라서 뭐뭐 했다.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는 일했다 매우 열심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단지 실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니까 해석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맥이 안 맞지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 실패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했다가 아니죠. 만약에 여기다 to succeed를 쓰면 말이 되죠.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말이 되죠, 목적? 근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말이 안 될 때는 but 동사, but failed로 쓰는 겁니다. 결과적 용법인데 역접적 결과라고 그러죠. and 동사가 아니고 but 동사죠. 결과는 and 동사와 but 동사로 보통 나와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문법책들이 거의 99% 이쪽만 가르칩니다. 결과적 용법은 그리고 뭐뭐 하다만 있다. 그러나 only to 부정사로 쓰면 but 동사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고난도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알았어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는 매우 열심히 일했다. but 그러나 he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병렬관계. 그는 실패했다. 그는 그의 나라를 떠났다. 10년 전에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and he never returned.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 용법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생각하고서 그가 참으로 바보였다. 그가 참으로 바보였다라고 생각하고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감정이죠. 미소 짓는 건.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서 미소 지었다. 나는 매우 행복하다. 감정이죠. 너를 다시 봐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그들은 화났다. 그 뉴스를 듣고서 화난 거는 감정이죠. 얘는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must be는 판단이죠.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너를 이런 식으로 다루다니, 뭐뭐 하다니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는 천재일 리가 없다. 그러한 어리석은 것을 말하다니. 판단이죠. 뭐뭐일 리가 없다. 그럼 판단을 나타내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고. 됐어요? 부사적 용법. 자, 여기 선생님 알죠? 콤마가 찍혔고 will이나 would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한 것을 다시 한다면 너는 처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네가 그러한 것을 다시 한다면이니까 if you 시제가 미래니까 do가 되겠죠. 원래는 will do인데 조건부사절은 미래 안 쓰니까 if you do such a thing again 이 문장을 to 부정사로 바꾼 겁니다.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죠. 이 부절 이것도 쓱싹 ing로 하면 doing 분사구문이 되겠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들에는 다음 중 문치를 치고 이거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 또는 이거의 의미가 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 부절도 나오고 doing도 나오고 결국은 조건의 의미가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난도로 출제하기도 해요. 알았어요? 그 다음 여기서도 might가 왔죠. 조동사의 과거형. 그녀를 가수로 여길 텐데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면 이렇게 되죠. 조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if you 뒤에가 과거형이 왔기 때문에 hear가 아니고 heard를 써줘야 돼요. heard her sing.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면 너는 그녀를 가수로 여길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책은 쉽다 읽기에 쉬운의 품사는 형용사 맞아요?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뭐야? 부사적 용법이죠. 됐어요. 그 다음 여기는 쉽다 이 책을 읽는 것은 그럼 요건 가지고 요건 뭐야? 진주어죠.
명사적 용법이죠? 이 소녀는 유쾌하다. 함께 말하기에. 함께 말하기에 유쾌하다. 형용사를 수식하죠? 부사적 용법이죠. 원래 이 문장은 어떻게 된 문장이야? It is pleasant to talk with the girl.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가주어, 진주어, 명사적 용법이었던 거죠. 문장 전환을 알아야 된다니까. 자, be apt to는 수거죠. 뭐뭐 하기 쉽다. 이 유리는 깨지기 쉽다. 그래서 쉬운이란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적 용법이죠. 라이어블도 뭐뭐 하기 쉬운이죠. 우리 모두는 실수를 만들기 쉽다.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적 용법이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죠. 너는 나이 들지 않았다. 충분히 마실 정도로 이렇게 되죠. 너는 충분히 나이 들지 않았다. 마실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형용사고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enough가 여기서 부사거든요. 왜? 형용사를 수식해 enough가. 너는 나이 들지 않았다. 충분히 마실 정도로. 부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아까 배웠죠? 형용사나 부사를 투부정사가 수식하게 되면 형용사적 용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식하는 것은 나쁘다. 건강해. 주어로 쓰였어요. 명사적 용법이죠. 49번. 그 아이는 소리쳤다. 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목적이죠. 부사적 용법. 나는 매우 행복하다. 너를 다시 봐서. 감정이 나왔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는 천재임에 틀림없다. 풀다니.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그럼 판단이 나왔고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방문하다죠. 컬렛, 비지트죠. 나는 그의 집을 방문했다. 인카이업트는 안부를 묻다야. 그의 건강에 안부를 묻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많이 풀어야 돼요. 많이 푼다는 건 많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투부정사를. 투부정사를 많이 해석하면 투부정사 들어간 문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빨리 늘 수 있어요. 그는 샀다 잡지를 기차에서 여기 해석을 잘못한단 말이야. 어떤 애들 이거 틀린단 말이야. 기차에서 읽기 위해서 잡지를 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부사용법의 목적이 나오잖아. 그래서 틀리는 거잖아. 다시 해석을 해봐. 그는 샀다. 기차에서 읽을 잡지를 샀다가 맞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읽을 잡지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읽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너는 참으로 운이 좋다. 1등을 타다니. 그러면 운이 좋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잖아. 그럼 판단의 근거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이 마지막 한 방에서 이런 것 때문에 밑줄 친 거의 용법을 고르는 문제에서 틀린단 말이야.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를 충분히 닦아줘야 돼요. 그 여자는 놀랬다. 그 뉴스를 듣고서. 감정의 원인이 되겠죠. 어렵다.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 명사적 용법이죠. 공식지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나는 닦았다. 내 안경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아,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구나. 콤마가 나왔고요. 투부정사가 맨 앞에 왔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습니다. 나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라는 수고입니다. make both ends meet는. 나는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가 없었다. 나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인가요? 다했을지라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though I tried 이렇게 된 거예요. though I tried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나는 원한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목적어로 쓰였고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 여자는 행복했다. 그 편지를 받아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끝나갑니다. 그는 약속했습니다. 나한테 일찍 오는 것을 목적어로 쓰였고 명사적 용법입니다. 쉽지 않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명사적 용법입니다. 어렵다. 함께 일하기에 형용사를 수식했습니다. 부사적 용법입니다. 어렵다. 그녀가 그 책을 읽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 명사적 용법입니다.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명사적 용법입니다.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가 서둘러야 할 필요성.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이게 need가 동사로 쓰이면 need to hurry 이렇게 쓰이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니까 동사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근데 여기서 need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때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잘 신경 써야 돼요. 알았어요? 그는 스텝 어사이드는 옆으로 비껴섰다. 그녀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니까 목적.
목적이니까 부사적 용법. 매우 친절하다 네가 나를 돕는 것은 이시 가주어 진주어 명사적 용법. 너는 매우 친절하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지금. 요거 한번 봐. 매우 친절하다 네가 나를 돕는 것은 요거 가주어고 요거 진주어야. 명사적 용법이죠. 맞아요? 근데 이걸 문장 전환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of you가 주어로 나가서 너는 매우 친절하다 나를 돕다니. 형용사를 수식하는 얘는 뭐야?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문장이 전환되면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지고 의미는 같아도 해석은 달라. 용법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는 멍청하다. 그러한 실수를 만들다니. 형용사죠. 멍청하다라는 판단이죠. 판단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야? 부사적 용법이죠. 판단의 근거죠. careless. 그는 부주의하다. 그녀의 얘기를 홀로 남겨두다니. 그래서 부주의하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원래 이 문장은 어떻게 된 거야? It is careless of her to leave her baby alone 이렇게 나온 문장이고 가주어가 나오고 진주어가 나오는 문장이죠. 그리고 of 플러스 목적어는 사람의 성질 나타내는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성질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면 for를 안 쓰고 of를 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때 her가 주어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 전환이 가능한 거죠. 특히 여러분이 문장 전환에 의해서 용법이 바뀌는 거에 조심해야 돼요. 순간적인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오늘 부정사 용법 어드밴스드 편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어요. 수고했어요.